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복일입니다. 미국과 일본 해군에 의한 이런 야오닝함의 굴욕 사건이 지난 4월 10일 있었죠. 그 이후에 이걸 만회라도 하려는 듯 이 중국은 인민해방군 해군 창설 72주년을 맞아서 23일 하이난의 사냐에서 최신 전략 핵 잠수함이라든지 미사일 구축함 그리고 수륙 공격함 이런 세 척의 신형 전함을 동시에 선보였습니다. 중국 중앙방송 그러니까 CCTV의 메인 뉴스인 신혼연보가 전하는 내용을 보면 24일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 공구사형 전략 핵잠수함인 창정 18호 그리고 05호형 12,000톤급 미사일 구축함인 다롄 그리고 중국 첫 4만 톤급의 075형 수륙 공격함인 하이난함에 이 정치위원하고 함장들한테 8일 군기 그리고 함정 명칭 증서를 수여하는 취역식과 함정의 각종 장비를 시찰했다. 그러면서 그 장면을 6분 38초가량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해군 사상 이 세 척의 전함이 동시에 선보인 것은 이번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건 중국 인민해방군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걸 대외에 공개한 것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이 행사에 시진핑 주석이 직접 참석했다는 건 역시 최근 이 리아오닝함의 굴욕으로 자존심이 상해 있는 상황에서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특별히 연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씩 볼까요? 이날 공개된 이 세 척의 신의 전함 가운데 특히 이제 주목을 끄는 게 075형 수륙 공격함 하이난함입니다. 이 함정에 대해서 중국 군사 전문가 숭중핑은 075형 이 수륙 공격함은 비록 남중국해에 배속되겠지만 미래 수요가 생기면 이 남중국해 심지어 대만과 펑후 열도에도 전개될 수 있을 것이라 그러면서 공수부대 항모 전투군하고 합치면 섬 탈취 과정에서 더욱 강력한 연합 작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하이난이라는 이름에도 의미가 있는데요. 중국의 성명칭을 함정 이름으로 명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중국의 성 이름을 붙인 함정은 항모인 랴오닝, 이게 선체번호 16번이고요. 그 다음에 싼둥함이 있죠. 이게 17번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이제 이번에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 하이난함의 성능이 항공모함에 버금가는 규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대만 연합본은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이 하이난함은 이 규모 자체가 4만 톤급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남중국해에 투입돼도 어떤 섬에 대한 공격을 한다든지 대만의 탈취작전에도 활용될 수가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창정 18호. 이제 이번에 첨단 핵 잠수함이라고 공개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창정 18호 함은 중국의 핵 전략 보복 능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이 미국을 향한 무력 과시의 성격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중국이 지난 2019년 12월 이 사정거리 12,000km 이상의 신형 주량 수리를 발해만해서 시험 발사했다고 워싱턴 타임스가 보도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강력한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시진핑의 한 수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롄함이 있습니다. 12,000톤급이죠. 남중국해를 장악하는 중요한 함정으로 앞으로 사용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인 리저는 055형 이 대형 구축함은 방공, 그리고 반미사일, 대함, 대잠수함, 대육지 타격 무기, 그리고 첨단 레이더 통신 전자설비를 갖춘 4세대 구축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플랫폼과 설계에서부터 이 부분적으로 이 세계 최초 내지 선진 수준의 전함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질보다는 상당히 높게 평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고요?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들 세 전함을 전격 공개하면서 보여준 중국의 허세, 이게 전문가들이라면 좀 실소를 자아내게 만드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우선 CCTV가 의도적인 앵글로 워싱턴까지 타격 가능한 최신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은 그러니까 SLBM G량의
사일로, 경납고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이 경납고 위에서 지금 시진핑 주석이 서 있습니다. CCTV는 이날 시 주석이 함정을 시찰하는 부분에서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하이난함의 경납고에 해군 육전대, 그러니까 해병대죠. 해병대의 탱크, 그리고 창정 18호 함의 함상의 SLBM 사일로 덮개, 다롄함의 함재 미사일 사출구에서 카메라 앵글을 딱 멈추고 클로즈업을 해줬습니다. 이런 의도는 뭐 명확합니다. 왜 그렇게 카메라 앵글을 보여줬느냐? 의도가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의 명령에 따라서 언제든지 미국 본토를 곧바로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를 이 앵글이, 카메라 앵글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미 해군의 머시딘함 함정의 발고기 사진, 뭐 이거 이미 우리 와이타임스가 보도를 해드렸었죠. 여기에 대한 반격성 개념도 이 카메라 앵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군이 중국 해군을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는 심리가 이 영상에 담겨 있다는 거죠. 분명한 허세입니다. 두 번째 장면, 이게 아주 의미가 큰데요. 중국 인민해방군과 시진핑 주석의 진짜 허세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뭐냐면 중국 해군 72주년 기념식이 바로 그날 또 있었는데요. 중국 인민해방군이 23일 해군 창설 72주년 기념 행사를 했는데 이 행사에 신형 전함 3척이 모두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24일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요. 이들 3척 전함 모두 아직 완전한 준비 태세로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은 시운전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시진핑 주석이 함정에 대한 명명식 같은 이런 행사를 할 때 이들 3척 모두 이 사냐항에 정박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이 075용 수륙 공격함 하이난함의 경우에 충분한 작전 능력을 갖추고 완전 가동에 돌입하게 될 때까지는 앞으로도 10년 정도가 더 걸릴 수가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중국은 075형 강습 상륙함에 탑재될 공격용 헬리콥터의 개발도 아직 완료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공군용 Z8 그리고 Z20 무장 헬리콥터를 이제 변형해가지고 해군용 Z8J하고 Z20J를 중국 인민해방군이 개발 중인데요. 아직 컨셉만 있지 아직 제대로 된 시제품조차도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여기에 수직 이착륙 전투기 아직 보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075형 이 강습 상륙함이 바다에서 시운전을 한다 할지라도 빈 껍데기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거하고 비교되는 게 랴오닝함인데요. 랴오닝함만 하더라도 경험뿐만 아니고요. 성능도 크게 부족해가지고 사실상 이착륙 연습용에 가깝지 이게 군사용으로 투입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중국의 현실입니다. 특히 이 미국 항모들은 원자력 추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1년 내내 연료 보급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랴오닝함은 디젤 엔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항을 떠나면 일주일만 넘어가도 곧바로 연료 걱정을 해야 되는 처지가 됩니다. 더더욱 랴오닝함은 뱃머리가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14 정도 이렇게 위를 향한 스키 점프대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활주로가 길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프대를 활용해 가지고 이륙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점프대 방식으로는 전투기에 연료라든지 무장을 충분히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작전 반경이나 전투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미국 해군은 증기식 사출기를 통해서 투석기 같이 비행기를 강한 힘으로 공중에 쏘아 올립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하면 전투기 연료라든지 무장을 더 많이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런 기술도 없고 이걸 개발할 능력은 더더욱 되질 않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미군의 항공모함에는 탑재기가 80대에서 90대가 올라가는데요. 중국 해군은 스텔스기도 없고요. 또 많아야 20대 안팎밖에 실을 수가 없습니다. 애초부터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미 해군의 강습 상륙함보다도 더 못한 능력을 중국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하이난함. 지금 이 항공기가 발전하는 것도 라우링함 같이 이렇게 스키 점프대 형식이 아니고 바로 평평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 하이난함이 제대로 효용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도 마치 이 하이난함이 탑재된 헬리콥터 여러 대가 동시에 이착륙할 수 있고, 이게 마치 미국의 아메리칸 같이 이런 강습 상륙함인 것처럼 이번에 허세를 대대적으로 보인 겁니다. 그 허세의 중심에는 배수량 4만 톤급이라는 대규모 수치가 있습니다. 미국의 와스프급 이 강습 상륙함, 그리고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에 이어서 세 번째 규모라는 거죠. 그런데 크기만 크면 뭐합니까? 그 상륙함에 채울 수 있는 비행기, 전투기, 헬리콥터, 뭐 이거 또 없지 않습니까? 뭐 지금 태울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다.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이런 세 척의 신형 잠수함을 취역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과시하면서 21일부터 24일까지 하롱베이 근처에서도 또 이 군사훈련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끝난 이 랴오닝함은 바시앱을 통해서 다시 칭다오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 해경은 25일 해경 2301 함정 편대가 센카쿠 열도, 그러니까 중국명으로 나오이다오라고 그러는데 이 영해 안에서 순항하면서 일본을 또 한 번 자극을 했습니다. 한편 미국, 일본, 프랑스 3국 해군도 중국 인민해방군의 이런 움직임에 대응해가지고 오는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일본 규슈에서 가상으로 섬을 방어하는 연합 군사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군사훈련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번 모의 훈련에는, 이 방어 훈련에는 일본 나가사키 현의 아이노우라에서 일본 육상자위대 수륙 기동여단 100명, 그리고 미군 오키나와 해병 60명, 프랑스 육군 60명 등이 참여한다고 기시노부 일본 방위상이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남중국해라든지 동중국해에 대한 미국 우방국들의 수의지를 이 훈련이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그리고 중국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와이타임스가 여러분들에게 이 중국의 무력 도발이라든지 남중국, 동중국해 모습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